시카고 윈TV 미주 핫뉴스입니다. 동물원의 이동용 카트에 있던 휴대폰으로 긴급 전화를 걸어 경찰을 출동하게 한 원숭이의 이야기가 온라인에서 화제입니다. 지난 13일 밤 캘리포니아 파소로블스시에 위치한 소규모 동물원 주2유에서 한 통의 긴급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무런 응답 없이 끊긴 이 전화에 샌루이스 오비스포 카운티 보안관은 재차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위치 파악으로 해당 전화가 파소로블스의 한 동물원에서 걸려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 보안관 측은 곧장 대원들을 출동시켰지만 현장에서 전화를 걸었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답변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대원들은 동물원 관계자와의 조사 끝에 매우 영리하기로 알려진 카푸친 원숭이 루트가 이 전화를 건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신고에 사용된 휴대폰은 동물원 관내 이동에 사용되는 골프카트 안에 있었다고 보안관 사무실은 밝혔습니다. 보안관 사무실은 이 해프닝 이후 올린 SNS 게시물에서 우리는 카푸친 원숭이들이 아주 호기심이 많고 뭐든 집어 가져가 버튼을 눌러댈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루트가 아마 그렇게 휴대폰을 집어 딱 맞는 버튼 조합으로 우리에게 전화를 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황당한 일은 많이 겪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윈TV 뉴스 최지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일반 성인의 70% 정도가 지금의 부모 세대보다 자녀들은 경제적으로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믿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고공행진 중인 인플레이션과 상승 기류를 탄 주택 가격 등의 영향으로 다음 세대가 살아가는데 경제적으로 더욱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부모들은 걱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연구는 작년 2만 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했으며 미국을 비롯 호주, 네덜란드, 헝가리, 캐나다, 싱가포르, 일본, 이탈리아, 벨기에, 스페인, 그리고 한국 등 19개 국가에서 진행됐습니다. 이 중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에서는 조사 대상 성인의 75%가 차세대의 부정적인 경제적 전망에 동의했고 미국, 영국, 스페인, 호주 등은 조사 성인의 72%가 이런 부정적인 전망을 표시했습니다. 이 연구는 2020년 3월 이후 올해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흘러갈수록 차세대에 대한 부정적인 경제 전망을 표시한 부모 세대는 점점 늘고 있는 추세라고 지적했습니다. 윈TV 채널 24.5와 MCTV 채널 24.6 방송은 안테나를 이용한 공중파 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멕시코에서 생산되거나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한해서만 신차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된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16일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이런 규정이 즉시 효력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런 새로운 전기차 보조금 지급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현대차와 기아차에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현재까지는 생산지에 관계없이 매년 자동차 회사당 20만 대의 전기차까지는 대당 $7,500의 신차 보조금을 지급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새 규정이 시행되면 전량 한국 등 타국에서 생산되고 있는 현대와 기아차, 기타 전기차들은 $7,500의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에 따라 내년 아이오닉스 6, EV9 등 신규 라인업을 투입해 미국 전기차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현대차 그룹의 계획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아이오닉스 5와 EV6가 미국과 유럽에서 올해의 자동차에 선정되는 등 큰 인기를 끌고 있어 향후 시장 개척에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6월 듀페이지 카운티 이사회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한인 2세 변호사 이나유 씨가 민주당 후보로 중간 선거에 진출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비 선거에서 8,230표를 얻어 민주당 후보로 확정돼 오는 11월 8일 최종 결선에 나선 것입니다. 미주리주 센트루이스 출신인 이나유 씨는 스몰 비즈니스를 하는 부모를 도우며 학창 시절을 보내면서 항상 지역사회의 취약계층을 돌보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사회봉사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왔습니다. 매사추세츠의 웨레스리안 칼리지에서 심리학을 전공한 후 센트루이스 소재 워싱턴 대학 법대를 졸업했습니다. 주로 가정 내 폭력 관련 소송을 담당하는 변호사로서 시카고 및 쿡카운티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듀페이지 카운티 이사회 디스트릭트 2 구역에 출마한 그는
변호사로서 지역 커뮤니티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는 동시에 비영리기관에서 법적 곤경에 처한 소수민족 등 약자들을 보호하는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최근 요크타운시 83지역구 커미티 퍼슨으로 재선되기도 했습니다. 남편 데이비드 유아의 사이에 이남을 두고 엘머스트 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무차별 총기 난사 사건으로 충격에 휩싸였던 하이랜드파크 커뮤니티가 새학기를 맞아 교내 보안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심리치료에 힘쓸 것을 약속했습니다. 하이랜드파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6세 스테파니 디아즈 양은 독립기념일 참사 이후로 학교가 보안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상담을 강화했지만 여전히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디아즈 양은 사건 이후 총기 규제를 촉구하는 학생단체 학생들은 행동을 원한다의 지역 지부를 세우는 데 일조했습니다. 그는 하이랜드파크에는 공격용 무기가 금지되어 있어 안전하다고 여겼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이번 사건으로 알게 되었다고 지부 설립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들도 참사 이후 불안에 떨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지역 내 학군에 재학 중인 6세 아들이 있는 애쉬비 비즐리 씨는 방탄 책가방과 책받침을 알아보는 등 혹시 모를 충격을 대비한 물품의 구매를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교내 방문객에 대한 가방 소지 금지 조치 및 입구에 금속 탐지기 설치 등을 학교에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일부 다른 학부모들은 무기를 소지한 경비원이 교내에 상주하는 방안을 지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112번 학군 대변인은 경비원 고용과 금속 탐지기 설치에 대해서 아직 결정된 사안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변인 니콜라스 글렌은 이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경우 청문회 등을 통해서 학부모와 커뮤니티의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113번 학군의 경우 2020년 설치된 제보전화를 꾸준히 운영하고 있으며 이 연락망을 통해 익명으로 교내의 문제나 잠재적 위험에 대한 소식을 전달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프로농구 리그 NBA가 17일 올 시즌 경기 스케줄을 발표하면서 다가오는 11월 선거일에는 투표 동료를 위해 경기를 쉬겠다고 밝혔습니다. NBA 리그는 트위터를 통해 우리 리그 가족들은 당파와 관계없이 시민의 선거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각 팀이 위치한 주의 투표 과정과 선거 등록 마감일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선거일인 11월 8일 화요일 하루 전인 월요일에는 리그의 30개 팀이 팬들과 스태프들의 투표를 독려하기 위한 경기를 치를 것이라고 NBA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NBA가 투표율 향상을 위해 나선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지난 2020년 NBA는 리그 내 경기장 일부를 대통령 선거 투표장으로 전환했습니다. 이 같은 결정은 같은 해 위스콘신주 케노샤에서 경찰관이 쏜 총에 맞아 하반신 마비가 된 제이콥 블레이크 씨 사건의 영향으로 선수들이 항의 시위를 한 데 따른 것이었습니다. NBA 스타 르브론 제임스 또한 2020년 투표권 보호를 위한 운동을 펼친 바 있습니다. 올 선거일 휴장에 대해 NBA 소속 전미 농구사회정의연합 제임스 카도건 이사는 우리는 외부 행사로 스케줄을 변경하지 않는다. 이 같은 결정은 매우 드문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현황입니다. 미 전 지역 신규 확진 54,190명, 신규 사망자 수는 262명입니다. 일리노이주 신규 확진 3,198명, 신규 사망자 수는 15명입니다. 다음은 어제 기준 각 주의 신규 확진자와 신규 사망자 수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시카고 토탈닷컴을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시카고 한인동포 일간지 한국일보는 전자신문으로도 배포됩니다. 시카고 한국일보 무료신문은 가까운 한인식당이나 마켓에서 볼 수 있습니다.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 847-290-8282번입니다.